통계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잊어버렸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찍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통계는 이제 1학년 2학기, 중학교 1학년 2학기 수학 과정의 마지막 단원이고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도형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어.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참고로 50BQ 중1 하 교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와 다르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강의를 가볍게 보고 다시 내용을 복귀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시 기억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은 줄기와 입그림인데 우선 제가 항상 통계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말씀이 있죠. 통계가 뭐죠? 통계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 있죠? 자료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리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어디다 쓸까요? 자, 여기다가 우선 쓸게요. 자료를 정리하고 해석하는 일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내가 자료를 우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정리를 하는 방법을 지금 배울 거야. 몇 가지를 총 4가지 정도를 배울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제일 유치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거죠. 제일 유치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줄기와 입그림입니다. 줄기와 입그림. 이 줄기와 입그림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별량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해요. 이 별량이라는 용어는 뭐였어요? 별량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 하나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성적을 정리하고 싶어. 누구는 95점, 뭐 누구는 79점, 기타 등등.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 다른 점수 하나하나가 이제 자료고, 내가 가진 자료고, 그것들을 통계에서는 별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변하는 양이란 뜻입니다. 알겠지요? 성적이라는 거, 키라는 거, 몸무게라는 거,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줄넘기에 관한 그런 별량을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문제가 아니고 이제 예시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시에 줄넘기 횟수가 적혀져 있어. 줄넘기 횟수. 여기 보세요. 지금 줄넘기 횟수인데 누구는 21번, 뭐 누구는 28번을 뛰었어. 내가 얘를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줄기와 입그림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별량들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21번 뛴 사람, 17번 뛴 사람 이런 별량들을 좀 내가 보기 좋게 정리를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10의 자리 2, 1의 자리 1, 10의 자리 1, 1의 자리 7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럼 요 앞에 있는 10의 자리는 이제 줄기라는 곳에 제가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부분 있죠. 1의 자리 부분. 요 1의 자리 부분은 내가 이 P라는 부분에 정리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의 자리가 이제 1인 그런 자료, 즉 별량이 4개가 있어. 10, 17, 12, 15 이렇게 4개가 있죠. 그것들을 첫째 줄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줄기 1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입에는 이제 크기 순으로 보기 좋게 0, 2, 5, 7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별량을 좀 더 보기 좋게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한 거죠. 마지막 요 남아있는 10의 자리가 2인 부분과 3인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런 그림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줄기와 입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바로 문제 한번 볼까요? 아래는 지운 4번 학생 20명의 영어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다음에 답하시오. 오른쪽 줄기와 입그림을 완성하시오. 완성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한번 최대한 빠르게 해봅시다. 줄기가 이제 6인 것은 10의 자리가 6인 걸 찾는 거예요. 62 하나 있죠. 그 다음에 65 하나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68이 하나 있네요. 68. 되나? 그럼 이제 내가 보기에는 10의 자리가 6인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 10의 자리가 7인 것도 찾아보죠. 70 하나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72 있네요. 72.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76이 2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중복되는 것도 이렇게 2번 다 적어 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6을 2번 적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9가 있네요. 79 여기 9까지 적어 줍니다. 그 다음 10의 자리가 8인 것도 찾아보죠. 10의 자리가 8인 것 중에 작은 게 80 우선 1이 있는 것 같네. 81 적고 그 다음 84가 보입니다. 84가 이렇게 2개가 보여요. 84, 84. 그럼 4를 2번 적습니다. 중복되는 거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84가 하나 더 있네. 그럼 4가 3개입니다. 그 다음에 86 또 2개.
86도 2개, 66. 그 다음 88, 89까지. 88, 89까지. 글씨가 좀 날아가는 건 이해를 해주세요. 그 다음 10의 자리가 9인 것은 90과 92가 있겠네요. 그리고 95까지. 0, 2, 5. 그러면 완성했죠? 그 다음 줄기가 8인 잎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잎의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세시면 됩니다. 잎의 개수, 줄기가 8인 잎의 개수 2줄을 봐요. 그럼 1, 4, 4, 4, 6, 6, 8, 9 총 8개입니다. 잎의 개수는 8개. 그 다음 영어 성적이 84점인 학생 수는 아까 4가 3개였죠? 그러면 3명이겠네요. 그 다음 90점 이상인 학생 수는 바로 볼 수 있듯이 3명. 그리고 영어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은 62점이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펼쳐져 있기만 하던 이런 별량들을 제가 줄기와 잎그림으로 정리를 했을 때 조금 더 보기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1-1번 이건 안 할게요. 여러분 이건 안 할게요. 제가 지금 문제풀이 하자고 지금 이걸 찍고 있는 건 아니니까 줄기와 잎그림에 대한 이런 개념들, 별량이 무엇인지, 줄기와 잎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건지 이런 걸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으셨다면 됐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도수분포표입니다. 자료를 이제 정리하는 방법 중에서 두 번째가 되겠네요. 도수분포표. 우리 앞에서 줄기와 잎그림은 했습니다. 도수분포표를 봅시다. 도수분포표라는 건 먼저 예시를 보는 게 빠를 것 같죠? 예시를 보고 개념을 다시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2-1번도 하고 2번도 합시다. 2번, 먼저 아래에는 재석인의 반 학생 20명의 일주일 동안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다음에 답하시오. 오른쪽 도수 분포표를 완성하시오 라고 했어요. 지금 이 표만 봐도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 표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약간 파악하실 수가 있어. 예측하실 수가 있어. 지금 시간이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인 사람들이 3명이래요. 그래서 도수라는 칸에 3을 적어 놓은 거야. 도수는 왠지 이 부분에 속하는 아이들의 이제 명수일 거라는 어떤 직감이 들어요. 왠지 도수분포표가 뭔지 모르더라도. 그럼 우리 우선 세봐요. 6시간 이상 9시간 미만. 그러면 7 그리고 9는 안 되죠. 9는 미만이니까. 그지? 여기 미만이라고 적혀 있는 걸 잘 보셔야 돼. 여기 미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상 미만이기 때문에 6에서 8까지를 찾는 거죠. 그럼 7, 6, 8. 그 다음 6, 8, 7, 7. 왜 이렇게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가 맞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헷갈리니까 3 이상 6 미만도 좀 지워버릴까요? 3 이상 6 미만도 이렇게 3개를 지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9시간, 그러니까 9시간 이상, 9시간이 아니고 9시간 이상 12시간 미만도 한번 세볼게요. 9시간 이상이면 1개, 2개, 3개, 4개, 4개 이렇게 맞길 빌어요. 그 다음에 12시간, 15시간 미만 그러면 12, 13, 2 개밖에 없나요? 그 다음에 3개 이렇게 3개 그리고 15, 18 그러면 16, 15 2개 그럼 제가 이 10 하나를 빼먹었던 거네요. 10 하나를 빼먹었으니까 저기 4 대신에 5를 적읍시다. 여기에 5를 적읍시다. 그럼 여러분 이걸 다 더해봐요. 3, 7, 5, 3, 2 다 더하면 20 맞죠? 그럼 제가 빼먹은 게 없단 소리예요. 지금 이게 딱 별량이 20개거든요. 그죠? 그럼 계급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 잠깐 올라가서 계급이 뭔지를 확인해 봅시다. 계급이 뭐냐면요.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어떤 구간입니다. 구간. 우리 지금 밑에 있는 도수분포표에서 뭘 했냐면 이제 컴퓨터 사용 시간을 어떻게 좀 일정한 어떤 구간으로 나누어서 지금 표를 만들었단 말이지. 그러면 지금 여기 님들이 보실 수 있는 요런 거 하나하나가 뭐란 얘기예요? 계급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도수분포표에서 계급이 몇 개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5개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리고 님들은 이제 통계를 한 번쯤 배웠으니까 뭔지 아실 테지만 혹시나 싶어서 님들 도수라는 건 그럼 뭐예요? 도수는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예요. 즉 별량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개수를 세서 여기 도수 칸에 적었던 거야. 그지? 여기 도수 칸에 내가 일일이 별량을 세서 적었던 거야. 됐니? 그럼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을 구하래요. 그럼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은 어딜까요? 바로 여기죠. 15시간 이상, 18시간 미만. 여기 도수가 2명이니까. 그럼 3번에 대한 답을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이렇게 적습니다. 15시간 이상, 그 다음 18시간 미만. 여러분 귀찮다고 이렇게 단위를 적지 않거나 혹은 이상과 미만을 적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풀로 다 적어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3번에 대한 답은 15시간 이상, 18시간 미만입니다. 그 다음 도수가 5명인 계급의 계급값을 구하시오. 그럼 또 계급값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위로 올라갑니다. 계급값이라는 거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여길 봐요. 계급값은 계급을 대표하는 값이래요. 그래서 양 끝값의 중앙의 값이라는데 이게 말로 설명하면 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다시 밑으로 가서 계급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보여줄게. 도수가 5명인 계급을 우선 찾아. 도수가 5명이라면 여기죠. 도수가 5명이면 9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여기지. 그러면 이 계급을 이루고 있는 처음 숫자와 끝 숫자 9와 12의 중간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얘네 둘이 더해준 다음에 나누기 2를 하시면 돼요. 계급값은 항상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까요? 10.5가 되겠네요. 따라서 4번에 구하라고 한 그 계급값은 10.5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아직 설명을 덜 한 개념이 있어서 밑에 2-1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태인에 반 학생 35명이 가지고 있는 공책의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 분포표이다. 다음을 구하시오. 여러분 계급의 크기라는 말 보이죠? 이거 우리 아직 설명 안 했지? 위로 올라가 봐요. 계급의 크기라는 건 뭡니까? 구간의 너비입니다. 여기 봅시다. 구간의 너비. 구간의 너비. 즉 계급의 양끝 값의 차예요.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 이 새로운 공책 수에 관한 도수 분포표를 봐요. 그럼 여기 2 이상 3 미만, 4 이상 6 미만 이렇게 적혀 있지, 그지? 그러면 4와 2의 차이 2입니다. 6과 4의 차이 또 2입니다. 그러니까 한 도수 분포표 안에서는 이 간격의 이제 너비, 즉 계급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1번의 계급의 크기 2라고 적으면 돼요. 됐습니까? 뭐 단위를 붙이자면 2명 이렇게 붙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2번 공책의 수가 4권 이상 6권 미만인 계급의 도수. 그럼 도수를 읽어주면 되죠. 도수 8입니다. 그 다음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어딜까요? 6권 이상 8권 미만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쓰라고 했나요? 풀로 적으라고 했죠. 계급을 적을 때는 이렇게 6명, 명이 아니 6명 맞니? 6명, 6권이지 그지? 6권 이상, 글씨가 왜 안 적히죠? 6권 이상 8권 미만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밑에 문제 도수가 가장 큰 계급 했고요.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의 계급값이라 그럼 도수가 가장 작다는 건 공책 10권 이상 12권 미만을 이제 갖고 있는 거 그 계급을 말하는 거니까 계급값은 어떻게 구하라고요? 10 더하기 12 한 다음에 뭐 하면 된다고요? 나누기 2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계급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10 더하기 12 하면 22죠? 22를 2로 나누면 11개, 11권 이렇게 계급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도수 분포표가 무엇인지 대충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먼저 도수라는 것은 이제 어떤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 즉 별량의 수였어요. 그럼 계급이라는 건 뭐예요?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그 구간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키로 예를 들면 160cm 이상, 165cm 미만 이런 식으로 어떤 별량을 내가 끼워 넣기 위해 만든 구간인 거죠. 그럼 그 계급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나요? 양 끝값의 차를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계급의 크기가 5가 되겠죠. 그리고 계급값이라는 건 뭡니까? 계급을 대표하는 값으로서 이 두 숫자의 중앙값을 적으면 돼. 평균을 구하면 돼. 그럼 여기서는 162.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별량을 보기 좋게 정리한 두 번째 정리 방법이 바로 도수 분포표였습니다.
다음은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을 하고 나서 이제 도수 분포 다각형을 하게 될 텐데 둘 다 도수 분포표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면 시간에 대한 도수 분포표가 나와 있고 그걸 히스토그램으로 옮겨놨어요. 히스토그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도수 분포표를 보면 계급이 몇 개가 있죠? 계급이 4개가 있죠? 계급이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계급들을 이제 축이 2개가 있거든. 이렇게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어. 먼저 가로축에다가 이 계급의 어떤 끝값들을 표시하는 거지. 여기 보시면 수면 시간이 5시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 여기 보시면 5시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럼 여기다가 먼저 5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바로 6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계급도 빠뜨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끔 가로축을 완성하는 거예요. 단위는 당연히 시간이겠죠? 시간, 수면 시간이니까 당연히 시간일 거야.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무엇을 써주면 됩니까? 세로축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도수를 옮길 거니까 단위 명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평면이 나오는데 이 면 위에다가 저는 직사각형들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 직사각형들은 전부 도수를 나타내는 직사각형들입니다. 지금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인 아이들이 수면 시간이 말이야. 그 아이들이 전부 3명이야. 그러면 여기 3칸을 차지하게끔 이제 직사각형을 그리는 거죠. 여기 3칸을 차지하게끔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이면 9명 이런 식으로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마치 뭐처럼 보여? 막대 그래프처럼 보이지? 하지만 얘는 막대 그래프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도수 분포표와 다르지 않아. 그냥 도수 분포표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린 어떤 막대 그래프 비슷한 모양의 그런 것을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위에 가서 글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히스토그램,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라고 한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가로축에 각 계급의 끝값을 적는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 세로축에는 뭘 적어요? 도수를 적어요. 각 계급에서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도수를 세로로 하는 뭘 그린다고요? 직사각형을 그린다고요. 그럼 이런 히스토그램의 특징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림이니까 분포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지. 그 다음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 계급의 크기 곱하기 그 계급의 도수가 되는 거야. 여길 봐. 지금 이 주황색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를 구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보라색 색칠한 거. 그럼 얘는 가로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로의 길이는 지금 이 8에서 9까지의 이 너비, 계급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로는 1이겠죠. 그 다음 세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로는 이 계급의 도수가 되는 거죠. 도수 6. 그래서 이 보라색으로 색칠한 직사각형의 넓이는 6이 되는 겁니다. 단위는 없어요. 여기 센티미터라는 단위가 없으니까 제곱 센티미터라는 단위도 쓸 수 없겠지. 됐니?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그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정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넓이는 계급의 크기가 지금 도수 분포표에서 일정하니까 이건 그냥 일정한 숫자야. 근데 뭐가 변해? 그 계급의 도수가 계급마다 변하지. 그럼 당연히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그 계급의 도수는 정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계급의 도수가 2배야.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도 어떻게 되겠어? 2배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모든 직사각형들의 넓이는 합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그냥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에 총합하시면 돼요. 여기 다시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오면 첫 번째 이제 주황색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제가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1 곱하기 3 그죠? 다음 두 번째 건 1 곱하기 9 그 다음 1 곱하기 12 그 다음 1 곱하기 6 됐습니까? 근데 이 파란색 식에서 제가 뭘 쓸 수 있을까요? 바로 분배 법칙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분배 법칙은 거꾸로 쓰는 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전부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를 가지고 있으니 저는 여기다 1 곱하기 하고 괄호로 묶을 거예요. 그 다음 괄호에 뭘 쓰면 됩니까? 3 더하기 9 더하기 2 더하기 6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적는다? 도수의 총합을 적으면 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글로 정리한 게 다시 한번 여러분 눈에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요. 직사각형 넓이의 합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 이렇게 구한다고요.
히스토그램이 뭔지, 그리고 히스토그램에서 내가 문제풀이에 이용할 수 있는 개념들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잘 확인하셨길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정리의 마지막 방법, 도수분포 다각형입니다. 얘도 지금 히스토그램과 연결이 돼 있어요. 먼저 도수분포표를 보고 여러분이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겠죠? 히스토그램을 이제 그리고 나면 그 히스토그램을 기반으로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릴 수 있게 돼요. 도수분포 다각형을 먼저 어떻게 그리는지부터 한번 봅시다. 도수분포 다각형은 요 히스토그램 직사각형 있죠? 요 윗변에 지금 펜이 정확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좀 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 요 윗변에 요 중점을 찍으셔야 돼요. 윗변에 중점, 윗변에 중점, 윗변에 중점. 됐죠? 이 중점들을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점만 연결하면 도수분포 다각형이 닫히질 않죠. 그래서 양옆에 가짜 계급을 만듭니다. 실제로 있지 않은 계급을 만드는 거야. 물론 도수는 0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중점까지 추가를 해서 다각형을 완전히 닫아주는 겁니다. 그럼 옆에 있는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지금 자료는 절대 바뀌지 않았어. 자료는 다 똑같아. 여기 왼쪽에 있는 도수분포표의 어떤 자료, 그러니까 즉 별량과 그리고 옆에 순서대로 나와 있는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전부 별량 자료들은 변하지 않았어. 다만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야. 됐니? 그러니까 뭐가 이제 보기 좋고 보기 편한지는 개인별로 차가 있겠지. 그렇지만 여러분은 네 가지 방법을 다 알아둬야겠죠. 네 가지 방법이라는 것은 앞서 배웠던 줄기와 입그림, 그리고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도수분포 다각형,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위로 한번 가볼까요? 도수분포 다각형을 어떻게 설명해 놨는지 봅시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도수분포 다각형이라 한다. 히스토그램에서 각 직사각형의 윗변에 중앙에 점을 찍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의 양 끝에 가짜 계급, 그러니까 도수가 0인 계급이 하나씩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중앙에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제가 찍은 모든 점들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다각형이 생기죠. 됐습니까? 이런 도수 분포 다각형의 특징은요. 자료 분포 상태를 뭐 이제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약간 꺾은 선 그래프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 책 자체에 지금 강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문제풀이에 굉장히 자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도수분포 다각형 그리고 가로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있죠. 이 넓이는 앞서 배운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 넓이의 합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를 봅시다. 제가 펜이 지금 정확하지 못해서 세밀하지 못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 굉장히 확대를 많이 했어요. 여기 보시면요. 색칠한 두 부분의 넓이는 같다는데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 봅시다. 여기 원래는 히스토그램에 속한 이 부분 있죠. 됐니? 이 부분이 넓이가 누구랑 같아지냐면 밑에 요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과 넓이가 같아져요. 두 삼각형이 합동이거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색깔을 다르게 할까요?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게 보기가 좋겠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넓이도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차례대로 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그리고 또 다른 색으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마지막으로 또 다른 색으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모두 넓이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둘이 넓이가 같아지겠죠. 히스토그램으로만 둘러싸인 요 넓이와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그 넓이가 둘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습 한 번 더 합시다, 님들아. 아까 히스토그램으로 둘러싸인 그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계급의 이 펜이 갑자기 왜 이러죠? 펜이 미쳤나? 계급의 크기 곱하기 뭐 한다고요? 도수에 총합한다고요. 이게 갑자기 볼펜이 두꺼워지면서 괜히 강조를 한 게 돼버렸네. 좋습니다. 아, 제가 화면을 확대해서 그런가 봐요. 예,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 이게 뭐라고요? 히스토그램의 넓이의 총합이기도 하고 그리고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그 넓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통계에 나오는 4가지 자료 정리 방법을 알아봤어요. 줄기와 잇그림, 도수 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 분포 다각형. 여기까지 제 강의를 들었다면 아마 기억이 새로 나실 거예요. 아, 이런 걸 배웠었지. 그럼 그걸 기반으로 빨리 숙제하세요. 아시겠죠? 숙제해라.